안녕하세요.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 18만원 회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. 자, 3월 연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38억 순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연기금은 이제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반대에 가장 많이 바이오 쪽에서는 매도한 투자 주체가 이제 연기금인데요. 연기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줄여가지고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제 전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연기금이 이제 코로나 때는 2020년도에는 지수를 3조 넘게 이제 매수하면서 잘 방어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계속 줄이고 있죠. 작년 1월 달에는 8조 가량 팔았고, 그래서 뭐 연간 꾸준하게 팔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한 3천억대 팔고 2월 달에 잠깐 이제 순매수를 소폭했다가 3월 달에 다시 지금 1,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하자마자 일종의 이제 뭐 지수 편입물이니까 이 부분들을 누적으로 3조 정도 매수를 한 그런 또 수급으로 보면 이 연기금이 사실 우리 국내 기관에서는 상당히 큰 손이죠. 그 연기금에서 가장 큰 게 또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20개월 연속으로 이제 매도 흐름을 하다가 2월 달에 살짝 순매수 3월 달에는 다시 지금 매도 흐름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올라가서 좀 매도를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면 그 연초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급락했기 때문에 매도세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, 뭐 하이닉스도 매도하고 있고, 고려아이나 뭐 2차전지,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도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셀트리온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계속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바이오를 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로 샀다면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샀습니다만 여전히 셀트리온을 좀 매수를 했다는 것이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좀 밸류에이션 여력을 보면 다시 좀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에 대응하는 어떤 기관 수급들이 좀 나름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연기금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그 줄인다. 국내 정시 비중을 좀 낮추는 어떤 상황이다.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 허용 범위는 확대를 좀 시켜놓은 상태거든요. 뭐 작년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요거 허용 범위를 1%포인트 늘려서 지금 19.8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국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. 여러모로 그럼에도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에서는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보시면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3월 한 달 동안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좀 샀죠.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도 3월 달에는 매수를 하고 장기투자 이제 보험도 좀 사고 투신도 사고 뭐 기타 금융 뭐 은행 기타 법인 3월 달에는 셀트리온의 어떤 그 수급에서 매도는 이제 외국인들만 좀 주로 돼 있죠. 예, 외국인들만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파는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주체고 나머지 흐름들은 이때는 뭐 개인들이 받는다든지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계속 되느냐 지속되느냐 뭐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가 이제 특별하게 오늘 많이 나온 건 없는데 이제 뭐 한국의 이제 바이오 진짜 뭐 미국은 사실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회복을 거의 다 했어요. 일부 종목을 빼고 나면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에브비라든지 뭐 하이자라든지 이제 뭐 좀 낙폭이 많았던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회복을 한 종목들도 많아서 헬스케어에 관련된 어떤 추천들도 미국 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들이
큰 시세라든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대표적인 게 뭐 셀트리온이나 보셔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컨트롤 타워 이야기들도 있었고요. R&D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R&D 지원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임상을 할 때 어떤 R&D 비용도 좀 지원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야 바이오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. 그래서 뭐 절대적인 어떤 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 시장에 편중된 어떤 시장을 넘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. 이 그림에 나온 거는 미국은 사실 이제 바이오 의약품, 특히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2015년도부터 이제 이게 허가가 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의 그 램시마가 이제 FDA 허가를 했죠. 그래서 셀트리온은 총 3개 정도가 허가가 돼 있고요. 이제 하이자라든지 뭐 암덴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개수가 더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19년 이후부터는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 뭐 실전에서는 지금 컨트롤 타워 관련되는 부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죠. 그래서 2조 8천억대의 R&D 지원 비용을 거의 2배 정도로 공약을 해서 높이겠다 했는데, 자, 이 부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 계속 이제 탄탄해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겠죠.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마치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산업이랑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이 개발 능력, 마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형태로 메모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듯이 이 바이오 산업을 할 때 이 CDMO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실리티가 어떻게 좀 되어 있느냐. 그래서 2026년도까지 보면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지 않고 위탁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.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5공장, 6공장 이야기 나오고,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3공장, 4공장, 중국에도 뭐 이렇게 그 이야기 최소 나오고 있는 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향후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많겠죠.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에만 좀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향후에는 뭐 뇌질환이라든지 여러 이제 인디케이션이 확장이 될 수 있느냐,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. 그래서 초기보다는 보시게 되면 2015년보다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.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피스 말고도 지금 암젠, 뭐 일란 산도즈, 그 다음에 기존의 뭐 하이자, 일라이릴리 이런 어떤 빅파마들도 들어오고, 중국, 인도 쪽도 많이 들어오죠.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이제 버티는 어떤 흐름이니까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증가가 초기보다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국한할 뿐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필수적이다.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이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있잖아요. 이런 어떤 항체 치료제의 어떤 다음 방향성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투자를 얼마만큼 잘 진행하느냐, 요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CMO 같은 경우에는 임상 과정에서 이제 상업화 단계에 대리로 이제 뭐 생산해주는 개념이고, 이 CDO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까지 이끌면서 하는 건데, 요게 이제 결합되어서 이제 모델을 하고 있죠. 그래서 CDMO나 CMO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좀 갖추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니까 셀트리온도 이 부분에 어떤 투자라든지 성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 CMO, 뭐 CDMO 이런 걸로 종착점이 아니라 결국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레키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셀트리온이 주가가 왜 급등했냐면, 야,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겠다. 그래서 단기간에 1조 이야기가 이제 뭐 기우성 대표가 작년에 그 MD 우리 저 뭐 기업 설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.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신약으로 1조짜리 어떤 매출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회사가 바뀐다. 그러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가면
급이 바뀌잖아요.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매출단이 조금 결과적으로 좀 낮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아쉽지만 여기에 대한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가서 이 과정까지 가야 이제 레벨업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어떤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. 자, 이 단계로의 어떤 꾸준한 흐름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M&A도 뭐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, 이 부분들도 차근차근 바이오시밀러와 CMO, CDMO를 통해서 계속 좀 진행하는 어떤 흐름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해 드리면요, 셀트리온 오늘 흐름이 장중에 이제 17만 5,500원까지 갔거든요. 아침에 이제 초반에 이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던 게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이제 18만 원대의 이 흐름들을 빨리 좀 이제 그 넘어가는 게 이 블록딜의 어떤 그 이슈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, 자, 오늘 뭐 한 17만 5천 원대까지 해서 한 18만 원까지 어떤 분위기 내다가 조금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요. 자, 기관들은 이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들 매도, 개인은 오늘 또 매수를 대응했고,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만 최근에는 크게 이제 공매도 압박은 이제 없는 상태인데, 자, 빠르게 이제 이 18만 원대의 흐름들을 메꾸는 어떤 봉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블랙들 이슈를 조금 이제 넘어갈 수 있고, 그럼 본래들은 좀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와 줘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겠죠. 자, 그 흐름들이 셀트리온에서, 자,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갈지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